맞췄네? 되지는? 어쩔 이거 해당 단만 나오면 되지 뭐. 정확하게 쓰는 어쨌든. 나도 오래돼갖고. 자, 22번을 잠깐 보면 2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거든? fx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모르는 거지, 여기가. px, q라고. a라는 문자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썼고, 지금 구하라는 게 조건이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같아. 여기가 fx 빼기 2배의 x-a. 그 다음에 fx 더하기 x-a. 요 극한값이 4라고 줬거든. 그럴 때 fx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거 fx 있고 fx의 두근? 아이씨 거기 좀 문제 들어. 방정식이라고 그랬는데 fx 이렇게 썼으니까 틀렸지. 방정식 그 옆에 fx 이퀄 0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거의 두근 그지? 이게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두근의 차이를 구하라. 그지? 이게 무슨 거야? fx를 좀 찾으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썼는데 뭐 이렇게 써도 되고 fx 이퀄 0의 두근을 이거라고 했으니까 fx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fx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극한값이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들여다 보면 여기 a를 이제 넣는 거잖아. a를 넣고 여기도 a를 넣으면 여기 이제 0으로 가고 여기도 a 집어넣으면 이게 0으로 가거든. 그럼 fa분의 fa야. 그 fa분의 fa를 보면 fa가 만약에 fa가 여기서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a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이게 0이라면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니까 얘하고 얘 나눠주면 뭐 돼야 돼? 1 돼야 되지 극한값이. 근데 1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거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뭐 돼야 되냐? fa를 집어넣었을 때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요 극한값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가니?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뭘로 돼야 되는 거냐면 0분의 0꼴이 돼야 돼. 우리가 이제 극한값 따지는 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0분의 0꼴은 인수분해해서 부모 분자의 공통인수 나오면 약분 처리해서 극한값 구한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이 극한값이 1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a를 집어넣었을 때 fa 값은 0이 아니고 fa는 0이다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 그 얘기는 fx의 두근 중에서 하나를 아는 거야. fa가 0이라는 건 fx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야.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지. 그럼 이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건 그 하나가 a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봤어? 그러면 fx를 이제 다시 써보면 fx는 요런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요거에다가 이제 뭐가 붙어 있을 건데 편의상 선생님이 알파를 a라고 잡으면 이게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되는데 한 근이 a인 거니까 알파를 a라고 잡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 이제 다시 또 이제 투여를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짠 fx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x-a를 인수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x-베타 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x-a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분자도 마찬가지로 x-a에다가 x-베타 더하기 x-a 이 극한값이 이게 4라는 뜻이거든.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요 공통인수로 빠질 거 아니야. 공통인수로 빠지고 공통인수로 빠지니까 걔는 약분해도 되지. 한 번만 쓸게 그냥. x가 a로 갈 때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베타 빼기 2가 되고 분자는 요거 빠져나갔으니까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요.
동의했어? 응. 짠짠. 근데 이 극한값이 4래. 그럼 이제 x에다 이제 a를 집어넣으면, 그죠? a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 값이 몇 돼야 되냐면 이게 4되잖아. 됐어? 응. 이게 넘겨가지고 a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이 4a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8. 베타를 표현할 거거든 내가. 베타를 이쪽으로 넘기면 3베타는 요거 넘기면 3a에다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베타는 a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a라는 게 결국은 알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잘 쓰면 알파 빼기 3이 되는 거고, 구하라는 값이 뭐냐면 알파 베타의 차이의 절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넘기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3 되고 절대값 씌워버리면 3 된다 이렇게 그러죠. 이해 갔어? 그래서 쟤는 0분의 0꼴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 아마 이제 좀 애들이 어려워. 근데 얘 좀 누구지 이거? 하연이 잘 풀었는데 뒤쪽은 이제 처리 문제고. 이렇게 예제 이렇게 풀었나? 오 잘했네. 그 별표를 쳤어. 찝찝해서? 어려워 지금 하는 거?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네가 지금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 급소를 딱 찍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 문제를 돌아서 푸는 거지 계속. 근데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자기의 고집대로 푸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내 고집이 좀 이제 돌아가는 고집이다. 일종 온다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남이 하는 걸 잘 봐. 남이 하는 걸 보고 그쪽으로 생각을 네가 일치시켜서 문제를 푸셔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사격이 좀 잘했네. 너무 찍찍 씹고 있어. 불량하게 주는 거. 나도 하나 줘. 빨리 돌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아마 이제 그 틀린 문제는 선생님이 다시 올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숙제를 냈었는데 숙제가 조금 많았지? 근데 거의 일주일치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니까 주중에 시간 분배를 잘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나눠서 좀 하셔요. 숙제 중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숙제 다 해오셨죠? 채점도 안 했죠? 74번 또 71번 84 96번 96번 79번 99번 27? 아, 지수함수 27. 22번 35 31번 니네 숙제 금요일 밤에 하지? 금요일 밤에 하지 숙제 그 전에 하니? 그 전이면 언제쯤 해? 목요일쯤 하나? 목요일에 숙소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수원 숙제를 하는 거지?
수투 숙제는 다음 주 넘어가서 한 수요일 정도 하고 화요일 수. 그게 미스테리하기도 하고 참 애들이 고쳐지지 않는 건데 배우면 배운 거를 금방 이렇게 숙제를 해야 이게 내용이 연상이 되면서 이렇게 숙제를 할 수 있는데 애들은 희한해 근데 되게 다 까먹을 때쯤 되면 숙제를 해. 그래서 다 까먹어가지고 그것도 뭐 사실은 이제 잊을만 할 때 다시 하는 거니까 좋은지 모르겠는데 언제쯤 습관이 바뀔런지 모르겠다. 요즘 그 방학 계획대로 잘 하고 있어요? 이제 방학이 이제 한 달하고 한 달 반 남았어 이제 2월달은 또 날이 좀 짧고 그치? 야 우리 금방 시간이가 정신 차려야 돼 응? 아이고 71번 한번 보겠습니다. 양수 AB에 대해서 AB가 양수.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합을 구하라. 얘를 구하라. 자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A 값의 범위를 줬어요. A가 이제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의 조건을 줬는데 B는 A의 3배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이제 다에 나오네. 로그 A제곱 요것과 요거의 소수 부분과 로그 3B 이놈의 소수 부분이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상용로그 공부하면서 상용로그의 문제 중에 형태 중에 이런 형태가 있다고 그랬지. 두 개의 로그를 주고 두 개의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아요. 그럴 때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상용 로그인데 이 값이 예를 들어 1.59 얘는 예를 들어서 뭐 0.5다. 그럼 이게 소수 부분이 똑같은 거잖아. 소수 부분이 똑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라고 그랬어? 빼라고 그랬지. 이 빼보면 정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다 조건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빼는 작업을 할 거다. 그랬을 때 걔는 정수다. 얘는 정수인데 이에 해당하는 정수 n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뭘 갖고? A의 범위를 갖고. 근데 A하고 B도 포함되어 있는데 B는 A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A의 범위를 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n 값을 찾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입해 볼게. B는 이제 A로 바꿔서 이렇게 싹 넣어보면 여기 3A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9A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한 방에 표현해 보면 밑이 똑같고 로그의 차이는 몫으로 바뀌는 거니까 얘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9A분의 A제곱이 되니까 9분의 A 이렇게 들어가요. 그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게 정수 이렇게 들어가지. 여기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A의 범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9분의 A 만들고 로그 취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찾아도 되지.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9분의 A가 이 진수는 로그 정의에서 10의 n제곱 이렇게 표현돼요. 나는 이게 n값이 정수라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러면 A값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A는 9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표현돼요. n은 정수. 근데 A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다며. 그러면 9 곱하기 10의 n제곱이 10보다는 크고요 100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n에 들어가는 n이 정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봐. 얘가 10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럼 얘가 0 될 수 있냐? 얘 0 돼버리면 이게 1 되니까 9밖에 안 되잖아. 그럼 n이 1부터 출발할 수 있지. n이 1 집어넣으면 90인데 90은 사이에 들어가죠. 2는 넘어가지. 그러니까 n은 안 되는 거야. n은 1인 거야. 그럼 다 했네? A 값이 n 값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A 값은 90이 되는 거고 B 값은 그거의 3배 되는 거니까 3, 9, 27, 270 얘는 그게 짬뽕 하세요 360 이렇게 처리. 이해 갔어? 소수 부분이 같아요. 빼면 정수. 거기에 해당하는 정수를 주어진 A 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찾는다.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 두근이 로그 n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일 때 얘의 두근이 이거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표현해. 로그 라지 n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갈랐을 때 n 플러스 알파라고 쓸 때 자, 알파는 소수 부분이니까 정의가 0은 포함되지만 1은 포함되지 않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항상 이렇게 쓰고 그러면 얘의 두근은 얘가 얘네 되는 거니까 일단 쓸 수 있지. 저 새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B 됩니다. 이런 관계. 이게 소수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줬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 마이너스 5분의 8 이퀄 0. 이 방정식의 또 두근은 로그 n분의 1에 이거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다. 이게 뭘로 표현되겠지? 이게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a 값하고 b 값을 구해서 그놈의 차이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니들이 처리할 거는 선생님 이 방정식의 두근이 요거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니까 얘랑 다른 어떤 정수와 어떤 소수를 가질 테니까 이렇게 두고 풀어요. 그건 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미지수가 4개가 생기니까. 근데 여기 있는 값들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좀 표현하단 말이야. 왜? 로그 n에 대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이거라면 로그 n분의 1이라는 걸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n분의 1이라는 걸 다시 써보면 n의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떨궈버리면 마이너스 로그 n이 되니까 이렇게 이 값은 로그 n을 내가 요따구로 표현했으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요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가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얘니까 여기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갈라야 되는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소수 부분은 양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얘 양수로 표현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1을 한번 더하고요 1을 한번 뺍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한 게 이제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게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요만큼이 소수 부분이 되겠지. 1 마이너스 알파예요. 이게 정수 부분, 이게 소수 부분. 그러니까 알파가 0과 1 사이니까 이게 0과 1 사이 1보다 작은 값이잖아. 그럼 1에서 그거 빼면 소수 부분 확실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시켜줘야 돼. 이게 정수 부분이고요. 소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가 볼까? 이거 가지고 여기서 이제 두 분의 합은 얘 더하기 얘 되는 거니까 얘 더하기 얘 그러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 이 값이 두 분의 합 얼마 돼야 되냐면 a 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하는 게 두 분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이 값이 두 분의 곱 b 마이너스 5분의 8 요렇게. 그럼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건 요렇게 요거 미지수 몇 개야? 미지수가 n, 알파, a, b 4개 식이 4개 그러니까 풀려야지. 그죠? 그리고 봤더니 이식하고 이식은 똑같아. 그치? 그래서 이식하고 이식은 뭐 처리를 못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식하고 이식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건 좀 전개를 해야 되겠지. 그치? 전개를 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둘 다 뽑아버리면 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뽑아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개를 하시면 n 알파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 그죠? 마이너스 1 이 값이 b 마이너스 5분의 8 두 개 더 할 거 그랬네. 자, 일단 요거랑 이제 요거 두식 갖고 풀어야 되니까 요렇게 그 두식을 변변 빼버리면 뭐가 나오겠네요. 여기에 n알파하고 여기에 n알파 사라지지. 위에서 밑에 거 빼는 거야. 그러면 n 빼기 알파 더하기 1 그 값이 b는 사라지고 빼는 거니까 5분의 8 이해 가셔요? 그러면 n-알파라는 게 1을 이쪽으로 넘기면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다 된 거 같아요. 자, 5분의 3이라는 거 이게 정수하고 소수니까 5분의 3이라는 걸 좀 펼쳐보면 좀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그지?
5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지. 맞아? 응. 그럼 내가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요게 이제 양수인 어떤 값인데 정수에서 어떤 양수인 소수를 뺀 거니까 뺀 형식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n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되고 알파는 얼마 돼야 되냐면 5분의 2 돼요. 이렇게. 이게 소수 부분이고 정수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A하고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렇게 구하는데 요거 값은 여기다 넣으면 A 값하고 B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이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요거야, 요거 결국. 요 부분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예쁘게 갈라놓고서는 식을 풀면 되는데 좀 복잡해 보이죠? 풀면서 n 값은 정수, 알파는 소수 이거 생각하면서 멜방으로 식 풀어주시면 집어넣으면 계산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오는 거 아니에요? 79번으로 갑시다. 테스트에도 이런 문제 냈었잖아. 잘 안 되는구나 여기가. 그지? 한 번 더 해볼게. 자, 어느 중고물품 거래 상점에서 중고물품의 가격을 매년 전년도 대비 20%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이 상점에서 판매하는 어떤 물품의 5년 후의 가격은 현재 가격의 몇 %냐? 5년 후의 가격이. 그럼 니네들 일단 정해. 현재 가격. 몰라 A. 나는 5년 후를 봐야 되거든? 그럼 침착하게 그냥 해. 1년 후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지. 1년마다 얘는 가격을 얼마큼 떨어뜨리냐면 20%를 다운시킨대. 그러면 원래 가격의 몇 %만 책정한다는 뜻이야. 20%, 80% 책정한다는 뜻이니까 1년 후가 되면 A에 80%니까 0.8을 곱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운 애들은 A에 떨어뜨리는 건 1 해놓고 떨어뜨리는 거니까 빼야 돼. 떨어뜨리는 거 0.2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이렇게 올리는 건 1 더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빼는 거니까 아니 다운되는 거니까 빼야지. 그러니까 80% 1년 후면 이거야. 그럼 또 1년이 흘렀어. 2년 후. 그럼 또 20%를 또 다운시켜. 그럼 이 가격에 대해서 20%를 다운시키는 거니까 이 가격에 대해서 80%를 적용하는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다시 80%니까 이거 되고요. 그럼 다시 써보면 A에 0.8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간다는 건 지수의 형태로 바뀌는 거니까 결국 5년이 지나갔을 때 5년 후에 가격은 A에 0.8의 5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어요? 자, 그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5년 후의 가격이 현재 가격이 몇 %네. 이게 5년 후의 가격이고 이게 현재 가격이니까 몇 % 정도 되냐? 이 얘기는 요 값을 구하세요잖아. 결국 이거 이게 현재 가격인데 거기다 얼마 곱해졌냐 이걸 구하라는 거지. 5년 후의 가격은. 그러면 니들이 해야 될 작업은 0.8의 5제곱을 내가 계산해야 되겠구나. 얘 근사치를 계산하는 거야. 또 로그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어떤 수의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식기에 근사치를 구하는 좋은 도구야. 그래서 선생님이 로그라는 걸 얘네들이 이제 대학 가가지고 이제 그걸 많이 써먹게 된다는 건 이과생들이 실험을 하다 보면 거지 같은 계산을 해야 돼. 어떤 이것처럼 밑은 소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거듭 제곱을 해야 된단 말이야. 2분의 1승을 해야 될 때도 있고 3분의 1승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공학용 계산기라는 게 있어서 공학용 계산기는 로그 계산도 할 수 있고 지수 계산도 할 수 있고 거지 같은 무슨 계산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공학용 계산기야. 그냥 저 이과생 요즘도 그거 쓰는지 모르겠다. 이과로 이제 대학을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계산기를 하나 사는 거야. 요즘은 그런 모르겠다. 20년 전은 그랬는데 지금 없어. 기다란 계산 본 적 있어? 계산기 그 쌀집에서 쌀집이라고 해도 저기 편의점에서 쓰는 계산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큰 버튼으로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산수 계산만 하잖아. 공학용 계산기 길쭉해 버튼이 졸라 많아.
그럼 거기에 로그 계산도 할 수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어.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고학년 계산기를 가지면 이걸 풀 수 있는데 그게 없었던 시절에는 실제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을 몰라.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사용 로그표라는 아주 좋은 표가 있으니까 양변에 이제 로그 취해서 사용 로그 값을 구하는 거야. 나는 얘를 구해야 돼. 근데 그걸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인 방법. 이 값을 구하는 거지. 뒤에 것도 먼저 쓸게. 로그 n는 5 떨구고 5 곱하기 로그 0.8. 0.8을 다시 쓸 거야. 2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동의하세요? 그 위에는 5에 바로 얘는 찢으면 되지. 요게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3 내릴 거지. 3 로그 2 이렇게 처리된다. 그렇죠? 이게 여기가 요거 내렸으면 0.8이라는 게 소수 첫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니까 얘의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되고 소수 부분은 로그 8인데 로그 8을 내가 바꾼 거라고. 동의하지? 그러면 니네 책에 이제 뭘 줬을 거냐면 이 값을 줬을 거고 로그 2값 로그 2 값을 안 줬어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 근데 문제를 항상 봐야 돼. 왜냐면 얘가 짧게 줬을 수도 있거든. 거기 보면 로그 얘는 이제 그대로 줬네. 0.301이라고 줬으니까 0.301 곱하시면 0.903 그렇죠? 그럼 얘 값은 마이너스 1에다 요거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이게 전개한 거야. 이렇게 5를 곱하시면 얼마 되냐? 계산 좀 해줘. 5, 3, 15에 1에 5, 4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이거 먼저 계산하고 얘를 곱하지 않은 이유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야. 왜 정수 부분이 4니까 정수 부분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되고 소수 부분은 얼마 되냐면 0.515 이렇게 되고 이게 소수 부분, 정수 부분. 그리고 또 문제에서 또 봐. 거기니까 로그 3.27이라는 값이 요놈이 0.515라고 아주 친절하게 줘져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의 소수 부분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갖는 n 값이 갖는 놈은 얘하고 숫자 배열 상태가 똑같아요. 기억나? 상용로그? 숫자 배열 상태 똑같은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n 값은 얘랑 숫자 배열 상태가 똑같은데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n값은 0.327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 가세요? 내가 걸러하는 게 n값이었잖아. 그러면 0.327을 이제 퍼센트로 바꾸면 32.7% 이렇게 5년 후의 가격이 처음 가격의 32.7%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또 니네 상용로그는 상용로그 단독 문제도 있지만 보통 요렇게 내. 활용 문제로. 그래서 상용로그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저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이렇게 안 가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럴 때는 그냥 이거 써가지고 가라고.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0.515라는 게 이거니까 로그 3.27로 만들어 놓고 나는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로그 형식인데 로그 형식이 아니니까 주식기도 로그 형식으로 바꿔버리면 로그 위치 10자리 10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거기다가 더하기 로그 3.27이니까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10에 마이너스 1쓰니까 소점을 앞으로 하나 당겨야 될 거야.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n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 갔어? 조계산 잘해야 돼. 다음번에도 시험 문제 한 번 더 낼 거야. 상용어는 저런 형태로 좀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84번. 상영아 너 저기 요 교재 말고도 문제 좀 풀고 있어?
쌤만 하고 있는. 그래 쌤만 하면 되지. 쌤 잘하고 있어? C단계는 안 썼어요. 시단계 좀 어렵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연습 좀 저기 필요한 애들은 선생님 추천은 이 책에 있는 문제를 또 푸는 것도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3월 달에는 이제 심화 문제는 그때 다룰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려면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보는 게 좋거든 사실. 그래서 뭐 만약에 책이 이제 너무 지저분하면 선생님 PDF를 쏴줄 테니까 PDF로 꺼내서 해서 그렇게 하시고, 오래 있다가 진도 나가는 건 선생님 계속 문제를 풀 거거든. 오늘 할 게 이제 지수 방고 등식인데 거기는 그냥 정해져 있어. 어떻게 푸는 방식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 예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다 풀어보면 돼. 그래서 선생님은 다 거의 다 거의 다는 아니지, 많이 풀어줄 건데 집에 가서 이 숙제는 선생님 풀어준 걸 다시 자기가 풀어보는 거야. 나처럼 풀리는지. 그 연습을 하면 돼. 방구 등식은 되게 쉬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84번 한번 보시면 A 두 개의 점이 있는데 n, 로그 n제곱 더하기 n, 이게 A점이고 그 다음에 B n 플러스 1, 9배의 로그 위치 10이죠? 아 3이구나. 여기 3이지? 여기 3이지? 여기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fn이라고 할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n자리에다가 1부터 투여를 해서 f2, 쭈루로 f80까지 합을 거야. 이렇게 문제를 내면 로그 성질을 이용해라 뭐 이런 얘기야. 한번 보여줄게. fn이라는 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거든. 기울기. 야, 얘네 근데 수수 지금 어디 배우냐? 목요일 어디까지 나가냐? 그럼 나도 알아. 미분이라는 거 알아. 도함수 구하는 거. 그 다음 미분 가능성. 그거 했고 도함수 구하는 거 끝났고 그 다음에 저기 들어갔나? 평균값 정리? 그거 안 들었고 그 맨 마지막에 배웠던 거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도함수 공식? 에이 3시간 동안 그거만 하지 않았을 텐데. 접선의 기울기 들어갔나? 도함수의 활용 들어갔네? 함수의 증가 감소?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 배웠지? 그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 시작이야. 응? 함수 증가 감소는 안 들어갔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수투에서. 수투가 점점점 쉬워지지 않아? 처음의 느낌보다? 그래? 처음 극한할 때가 찝찝했지만 점점점 이제 그 미분법 할 때 제일 신나지 않아? 야 진짜 이거 야야야 이거 미분하면 뭐니? 이런 거.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막 쉽게 구할 수 있어. 막 새로운 막 유레카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자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자 기울기를 다른 말로 수투에서는 평균 변화. 미분 계수를 다른 말로 그건 의미고. 평균 변화의 극한. 이 기울기 구한다면 극한 취하는 거잖아. 그치? 자, 평균 변화를 구하는 거야, 기울기에. 자, x끼리 빼보면 얘에서 얘 뺄 거니까 이거 분모는 1 되고요. 이 뒤에서 똑같이 순서대로 얘에서 얘를 빼면 2배의 로그 3n n 플러스 1을 빼기 로그 3n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지? 자, 슬쩍 보니까 밑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차이예요. 하나의 로그로 바꾸려고 봤더니 이런 게 좀 껄쩍지근하니까 이렇게 해서 올릴 거야. 이렇게 저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 있지. 로그 3에 얘분의 얘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여기가 n제곱 더하기 n인데 슬쩍 이렇게 인수분해 할게.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n 플러스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연습이 좀 돼 있는 애들은 선생님처럼 요답으로 쓰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애들은 야 계산 줄여야지 전개하고 이게 전개해 놓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좀 그 다음 눈치를 깐 애들 이걸 좀 풀기 위해서 눈치가 좀 빠른 애들은 그냥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fn이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로그 3에 진수 자리 분모가 n일 때 분자는 하나 크구나.
아,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나? 이거 이제 좀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들어갑니다. 1부터 들어가면 로그 3에 분모 1 되고요. 그거 하나 더 키운 거니까 2 될 거고 하나 더 키운 거지.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3에 분모는 2 되고요. 하나 키워서 3 될 거고요. 하나 더 쓸게요. 로그 3에 분모 3 될 때고 하나 더 키워서 분자 4 될 거고 쪽 로그 3에 80이 들어가야 되니까 80분의 81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네. 이렇게 또 봤더니 아 밑이 똑같은 놈의 로그의 합이니까 저 새끼랑 한 방에 진수의 곱으로 들어가겠다.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쪽쪽쪽 80분의 81. 아 예쁘게 됐네. 그래서 아 앞에 분자와 뒤에 분모가 이렇게 사라지는 구조구나. 이렇게 사라질 거니까 남는 게 1분의 81. 81은 3의 4죠. 4 떨구면 구하는 값은 4. 이렇게 들어가요. 됐어? 네. 자, 96번 한번 볼게요. 자연수 A, B에 대하여 A와 B가 자연수 A의 10제곱 A가 뭔지 모르는데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 했어. A가 예를 들어서 2면 2의 10제곱 3이면 3의 10제곱 이놈의 자릿수가 몇 자리는 16자리래. 예를 들어서 2의 10제곱 곱하기 두루룩 나올 때 이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16자리라고 준 거야. 마찬가지로 B의 10제곱은 10자리 정수일 때 A의 5제곱, B의 제곱 이게 도대체 몇 자리니 이거지. 몇 자리 정수니. 어떤 수에 예를 들어 스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야 2의 10제곱이 몇 자리 정수인지 찾아봐 라고 얘기하면 니네들은 고민하지 말고 자릿수에 대한 얘기는 상용로를 취한다 이거잖아. 그래서 상용로를 취해서 이 값을 계산하는 거지. 계산해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갈라내는 거 아니야? 항상 이렇게 쓸 때는 습관적으로 써라. 근데 내가 이놈에 대한 정수 부분을 알고 싶으면 자릿수를 알고 싶으면 상용로를 취해서 정수 부분을 구한 다음 이 값에 하나를 키우는 게 n에다가 하나를 키우는 게 요놈에 대한 자릿수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어요. 이게 지금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수 형태로 나올 거라고. 정수 부분이 음수 안 나올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를 더한 게 얘의 자릿수. 동의하죠? 내가 얘가 몇 자리니 구하려면 로그 취한 값의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써볼게. 내가 해야 될 목적 이놈의 자릿수 로그 A의 5제곱 B의 제곱 이거의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얘는 찢어보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A의 5배에다가 로그 B의 2배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로그 A 값하고 로그 B 값이 어떤 값의 범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값의 범위를 찾아내고 정수 부분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출발해. 이게 16자리 정수래. 그러면 저놈의 상용로그를 취했을 때 A의 10제곱 했을 때 정수 부분이 얼마나 나와야 돼? 자릿수가 16자리야. 상혁아, 딴 데가 하지 말고 이놈의 숫자의 자릿수 정확히 16자리라는 건 상용로그 취했을 때 저 새끼의 정수 부분이 얼마나 뜻이야? 딴 데가 아무것도 없어. 15. 그렇지, 15. 그럼 이거 했을 때 이게 15점 얼마라는 뜻이잖아. 그 말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요놈이 15점, 정수 부분이 15가 돼 15점 xxx 갈 거예요. 그럼 소수분이 빵부터 가능한 거니까 얘 값은 15보다는 크거나 16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로그 A 값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거야. 10을 내릴 거지 나눌 거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 돼? 1.5